지금 설명드린 이슈를 포함한 내용들 그리고 목표가의 근접, 변경이나 저가에 근접하거나 변경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HLB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HLB 영상을 20개 넘게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단가 대비했을 때 100% 수익 봤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이제 본전인데 지금 팔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HLB 보유 플러스 없는 분들 매수해도 된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영상 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괜히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강쌤이 말씀드린 내용 듣고 스탠스 유지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넘기지 않고 보신 분들께는 HLB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근거들과 저가,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꼭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HLB와 함께 가져가면 좋은 종목까지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나 여러분들께 의미가 많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 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드디어 구체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이 FDA 승인이 유예가 되면서 이때 정말 많은 찌라시들이 나왔죠. HLB가 이제 망했다, 저거 다 찌라시였다, 역시 제약바이오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한 게 투기꾼들입니다. 투기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고요. 제대로 이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비단 개인들뿐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의 바닥부터 지금까지 수익은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속 매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외국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HLB의 FDA 승인과 이 이후에 달려올 추가적인 메리트들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장기간 순매수를 계속 이어갈 정도로 가치가 높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HLB를 잡았는데 이게 5만원대까지 다시 떨어져요, 예를 들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보는 손실보다요, 외국인들이 보는 손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왜냐면 우리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익절 구간마다 익절을 다 해왔잖아요. 하한가 맞으니까 바로 탈출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 담아줬다, 오히려. 그래서 손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행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구체 방안이 나왔느냐,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때 CRL을 넘겨줬을 때만 해도요, FDA에서 이런 내용들 공개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제약 관련 업계들에서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냥 CRL대로만 해라, 니네 문제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기업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미 한번 넘어서고 FDA에서 CRL을 토대로 이 미팅을 했을 때 지금 HLB와 항서제약이 내미는 새로운 서류들을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 FDA 재심사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계 있는 관련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 다른 저널들까지요, 이 HLB의 행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엘레바겠죠. 엘레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태다. 여기 보면은 100%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걸린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짚어주는데, 그 전에 CRL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로지 HLB 혼자서 이를 머리 아프게 끌고 갔어야 했지만,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위쪽으로 좀 올려가서, 네, 여기 있습니다.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미국 제약 전문지인 피어스 파마에서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정세호 CEO가 최근 기사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FDA가 2등급 재제출 항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등급 재제출로 분류한다면 6개월 정도를 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 검토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최소 기간과 최대 기한이 이제는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9월달, 10월달 재심사를 넣는다고 했는데 넉넉 잡아 11월달쯤 되면 답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시간이 길어진다 한들 이것이 주가 하락의 근거가 이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FDA 유예된 거 하나만으로도 하한가를 2번이나 맞아냈지만 지금은 이러한 근거들을 사전에 다 공개를 해버렸고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모두 이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지언정 주가의 하락에 걱정이 없어진다. 추가로 만약이라도 한 달, 2달 예상대로 9월에서 10월달쯤 이 심사를 넣었는데 한 달, 2달 소요돼서 11월달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명백하게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 있는 다른 저널들도 엘레바의 이제 행보에, HLB의 행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 리보세라닙이란 약품 자체가 그만큼 효율이 좋은 약품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 있는 다른 저널이나 FDA 자체에서도 중국 기업과 함께한다는 색안경을 벗고 봐주려는 분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뭐였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캄렐리주마비랑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을 공개를 했었죠. 자, 기존의 표준 치료제인 넥사바와 비교해서 지금 사망 위험을 36% 줄이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병용요법은 중간값으로 약 24개월 살았는데 넥사바는 얼마나 살았다? 19.3개월 살았다. 비용 4억 이상 든다.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HLB에서 이 재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이 중간중간마다 피드백이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HLB에서 전면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만 해준다면 FDA 승인 가능성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HLB는 20여 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왔고 지금 그 결실을 보기 직전의 상태예요. 여기서 좌절하는 기업들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효율적인 약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LB의 구체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길어진다는데 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주가 하락의 방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빨리 단축돼서 시행이 돼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호재로 인식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연말 시즌까지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가 끽해봐야 HBM 정도 나옵니다. 반도체예요. 근데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반도체가 1년, 2년, 3년, 4년씩 끌고 가는 케이스가 있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길어도 2달에서 3달이었습니다. 이 시기 지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나오는 게 HLB의 이슈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HLB가 시장 주도주로서 이 제약바이오 훈풍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추가적으로 HLB 입장에서는 이를 또 같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00억 원의 자금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때 준비한 자금, 지금 준비한 자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HLB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허가 불발 나오기 전 5월달 이전에 발행했던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총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일단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HLB의 향후 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근거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무리 전환사채 물량을 밑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이 주가가 떨어져서 그 단가에 와버리면 나는 이자도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원금만 돌려받는 건데 그것도 기업이 잘 돼야 돌려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모험이죠. 그러니까 이 1,000억을 빌려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HLB의 주가가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준 시점인 지금 이 단가 8만 원대 단가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왜 마련을 했느냐? 바로 대규모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겁니다.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바로 판로가 생겨서 막 판매가 되고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HLB의 행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부터 각 지역별로 있는 제약바이오의 본사 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지자체들과 우리 약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 병원들과도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 있는 관계자들하고도 계약을 맺어야 돼요. 상당히 민감하고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바로 빡빡빡빡 찔러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을 보내서 한 번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일망타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금 12 발행, 전환사채 발행을 함으로써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HLB에서도 지금 FDA 승인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좀 부정적인 의견들 좀 길어질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 리보세라닙이라는 약품,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에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있다거나 FDA 승인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은 이만큼 더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부터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지금은 7월달 말경 됐죠. 지금부터 11월달 정도까지 보자면 8, 9, 10, 11, 그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안에 HLB 승부를 보고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빠른 시간이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집을 해야 된다. 매집. 매집을 하려면 어떤 가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저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HLB는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이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바보들이 밑에서 공매도 물량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이득을 보고 빨리 전환이 될 텐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만큼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핑크 색깔 선에 보이는 것처럼 기관들이 본주 물량까지 털어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순순히 봐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부터는 일단 선 조정을 감안해 두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저가 공략을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된다. 이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느냐. HLB가 지금부터 약 4개월인데 그 최소 수치입니다. 이 최소 수치를 지나는 동안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한 번 정하면 끝날 겁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겠죠. 매일매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를 수정하고 바꿔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 근거들 또한 계속 찾아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자 그러면 뭐 본업을 하면서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대신해드리느냐. 지금 설명드린 이슈를 포함한 내용들 그리고 목표가의 근접, 변경이나 저가에 근접하거나 변경했을 때 미리 알려드리는 식으로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분들이건 HLB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건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다가 괜히 잘못해서 물리지 마시고요. 채팅방 들어와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들어오느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HLB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냐. 문자 남기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모든 내용을 100%보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이 내용들을 보다 쉽고 빠르고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장담컨대 여러분들께서 채팅방 들어와서 이런 것들 도움을 조금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HLB란 종목을 매집하고 수익 보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했던 거 HLB와 같이 가져가면 좋은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팅방 문자 보내서 들어오신 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HLB가 지금부터 장거리 달리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손실이든 변화를 받쳐줄 수 있는 무제한 수익 종목을 한 개 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업종의 종목을 이로 준비했었고 오히려 저가 잡고 목표가 잡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하루 이틀 일주일만 해도 나오는 건데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꼼꼼히 들으시고 설명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 하신다면 종목 공략 분명히 성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HLB 주가 형태가 지금 기관들은 밑으로, 외국인들은 위로, 개인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쪽 힘이 더 강할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예상해 두고 저가에서 입을 쫙 벌려주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왔다가 올라가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들어왔을 때 입을 앙 다물어만 주면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저가와 목표가의 정보가 필요하고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알려드리는 채팅방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